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이 요즘 벌이고 있는 생떼, 신조어로는 생떼를 땡깡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준석의 이 땡깡은 그냥 보통의 땡깡을 넘어 아주 깽판으로까지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정치평론가들이 이준석이 이처럼 깽판을 부리고 있는 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김종인 때문이라고들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이준석이 이토록이나 김종인에게 매달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주로 김종인을 이 국힘당으로 모셔와서 윤석열 선대위의 정권을 행사하는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한다고 그렇게나 고집하는 이유는 결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진심으로 이번 대선에서 보수파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대의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라면 절대로 지금과 같은 이런 깽판을 벌일 수가 없죠. 가장 주요한,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이 이준석에게 있어서 설사 하늘 땅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아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친구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 다 감내할 수 있을지라도 유일하게 정말 하나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눈앞에서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준석은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런 깽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준석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아직 윤석열이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이전부터 벌써 이렇게 거의 발광하다시피 음포를 놨던 적이 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음포를 놨느냐면, 만약 누구든지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입 밖에 꺼내거나 또는 단일화를 위해 윤석열과 안철수 사이에서 다리를 놓거나 하는, 이를테면 거강꾼으로 표현하면서 만약 이런 자가 생기면 반드시 징계해서 일벌백계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한길이 들어오고 김병준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김종인은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세간에서는 벌써부터 이 모든 선대위의 인선들은 다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법도 하잖아요. 김한길은 새천년 민주당 때 이미 안철수와 함께 이 민주당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적이 있었고, 또 안철수와 함께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그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선대위 상임위원장으로 영입된 김병준도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그렇게나 안철수를 헐뜯고 있었던 김종인을, 바로 그때 당시에 이미 김종인을 비리 전과자라고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비서실장으로 내정되었던 장제원 또한 어떠합니까? 장제원 또한 아주 공개적으로 안철수를 공격하고 있었던 김종인을 비판하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선대위에서 스스로 수문장, 즉 문직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주호영은 지금 이 선대위의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조직 본부장이기도 합니다. 이 주호영 또한 김종인과 이준석으로부터 당 내부에서 안철수와 작당했던 사람으로 지목됐던 인물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권성동, 지금의 사무총장이죠. 선대위가 한창 발족을 앞두고 있을 때 권성동은 KBS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안철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솔직히 말하면 우리 당, 그러니까 이 국힘당이 안철수 덕분에 이길 수 있었고, 또 이 당도 서울과 부산 두 곳을 모조리 이김으로써 재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국힘당에서는 안철수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접을 못해드렸다고, 우리 당이 안철수에게 빚을 지은 셈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죠. 거기다가 윤석열 또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처음 정치 출마를 선언할 때 제일 먼저 안철수부터 만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서 안철수는 항상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광경을 자기는 굉장하게 아쉽게 지켜보았다고 말입니다. 벌써 그때부터 철석연대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 뭡니까? 당시에 이준석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이 철석연대가 자기 당이 바깥에서,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만들어질까봐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저지시키기 위하여 이준석은 죽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막아냈던 것입니다. 위협과 공갈, 나아가 별의별 수작질을 다 벌여가면서 끝내 윤석열을 국힘당으로 입당시키고, 그렇게 해서 원래는 윤석열은 당 안으로 불러들여서 고사시키고 안철수는 계속 당 밖에서 죽여버리려는 그런 아주 음흉한 전술을 구사했던 것이 아니고 뭡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준석이 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예스까 노까, 이 일본군 전범 흉내까지 내가면서 합당을 깨버린 데는 성공했지만, 그리고 당시 이준석은 또 당내 경선에서는 사실상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를 밀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또 홍준표가 윤석열에게 패배함으로써 결국 이 찰석연대, 즉 안철수와 윤석열의 연대가 당 바깥에서 결성되는 것을 저지하는 데는 일단 성공한 듯이 보였지만, 이번에는 사실상에서 더 큰 뚜덩이를 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됨으로써, 그리고 이번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다시피 우선 누구보다도 안철수와의 단일화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김종인부터 제거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준석이 왜 그렇게나 정말 죽도록 김종인에게 선대위의 모든 정권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겠습니까? 이미 자기의 힘으로는 더 이상 철석연대를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윤석열이 당시 국힘당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당내에서 가장 유력한 대군주자는 홍준표 아니면 유승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 바깥에서 안철수와 윤석열이 손을 잡는 것이 죽도록 싫었던 이준석은 안철수와의 합당은 깨버리고 윤석열을 당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준석이 지불했던 대가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자기의 정치적인 아버지나 다를 바 없는 유승민을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고 뭡니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으로는 윤석열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자각했을 때 이준석은 풀이 났게 홍준표를 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생겨났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윤석열은 홍준표가 잡고 홍준표는 유승민이 자기가 잡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되고 말았습니까? 거꾸로 다 잡혀먹히고 말았잖아요. 홍준표도 유승민도, 그리고 하태기는 아주 배까지 갈아타버리고 말입니다. 이미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이준석이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깽판 놓을 때부터 벌써 그런 말이 나돌았잖아요. 안철수는 지금 이준석을 상대하지 않고 틀림없이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나면 그때 다시 합당이건 단일화건 재차 논의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그때 아마 속으로는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이준석은 윤석열이 결코 당내 경선에서 홍준표나 또는 유승민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빗나가고 말았잖아요. 유승민도 홍준표도 모두 패하고 윤석열이 결국 대선 후보로 확정됨으로써 이 이준석에게는 정말 죽도록 싫은 안철수의 그림자가 점점 더 크게 현실로서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한 것 아니고 뭡니까? 자, 이쯤 하면 이준석이 왜 그렇게나 김종인에게 매달리는지가 설명되지 않습니까? 바로 김종인만이. 그러니까 오직 김종인이 윤석열 선대위의 총괄 선대위원장이 되어야, 그것도 허수아비가 아닌 완전히 정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되어야만이 이 철석연대, 즉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를 저지시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자들이, 그러니까 이준석과 김종인은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안철수와 오세훈이 단일화가 결국 승리의 가장 기본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극구 부정하면서 다 자기들 두 사람이 공로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지만 속으로야 왜 모르겠습니까? 오로지 단일화만이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기본적인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으면서도 왜 이렇게나 죽도록 안철수를 막고 싶은 것일까요? 두 말할 것도 없죠. 바로 안철수가 가장 무섭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재인보다도 무섭고 이재명보다도 무섭고 사실상에 있어서는 윤석열보다도 훨씬 더 무섭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섭겠습니까? 뻔하잖아요. 도덕성에서 가장 깨끗하고 흥결했고 정치적인 경력과 경륜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시잖아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수많은 정치꾼들이 모두가 김종인에게 비굴하고 빌붙고 하지만 유일하게 김종인이 싫어하는, 이 김종인이 입만 열면 헐뜯는, 그래서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 김종인조차도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인물이 바로 안철수이기 때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모든 이준석의 깽판은 한마디로 안철수가 싫고 안철수가 무섭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국회의원이 3명밖에 없는 국민의당이지만 이 당의 대표, 지금은 후보시죠. 안철수 후보라는 이 엄청나게 큰 그림자가 지금 점점 국민의 힘을 뒤덮고 있다는 그런 위기감 속에 빠져버린 이준석은 벌써 당내 경선이 한창일 때부터 이미 김종인과 작당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하나 김종인을 끌어들여서 윤석열의 상황으로 앉혀놓아야만이 안철수와 윤석열, 즉 윤석열과 안철수의 이 철석연대를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윤석열이 본선에서 이건 지건 그런 것은 이준석한테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계획이 다 깨져서 헝클어져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선대위가 김병준 상임위원장 체제로 확정됐을 때, 그러니까 이번 깽판 바로 직전까지 이준석은 이번 선대위 체제를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는 듯이 단념하는 태보였지만 왜 갑자기 이 깽판을 벌인 것일까요? 여기에는 윤석열이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그냥 비워둔 채로, 그리고 김종인이 사무실도 하나 마련해둔 채로 계속 김종인이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이중을 내비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래, 아직도 좀 더 노력하면 반드시 김종인을 모셔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결사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갈비뼈까지 들이대고 깽판을 벌여보자. 거기다가 마침 진중권이 무리가 또 바깥에서 김종인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지 않으면 지지율이 역전된다는 이런 엄포를 놓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럴 때 바로 진중권이 무리와 함께 이준석은 윤석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윤석열을 굴복시켜보겠다고 마음먹고 작정한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때문에 이번 이준석의 깽판은 이건 결코 무슨 사춘기 소녀의 가출이니 뭐니 하는 그나마 순수하게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춘기란 단어는 모름지기 은근히 아름다운 데가 있죠. 가출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춘기라는, 가출소년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단어로서 은근슬쩍 포장을 하여서 쉽게 용서를 해주기에는 사실에 있어서 80세의 정치투기꾼인 김종인의 뺨도 치고 갈 만큼의 그 노예한 젊은 꼰대 이준석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깽판은, 이 깽판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 요소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달래고 안고 가야 한다는 이런 주장들은 지극히나 굉장하게 위험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논평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오늘의 한국 정치판에서 김종인은 한마디로 독버섯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이 국힘당을 언제라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듯이 따지고 보면 반드시 다 원인이 있습니다. 이준석의 깽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 이준석이 당시에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에게 했던 것과 이후 유승민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당시에 당대표였던 손학규에게 했던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 때 이들이 착당을 하고 안철수를 독일로 내쫓았고 당대표 손학규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땡깡을 부리고 깽판을 벌였던 모습을 되돌아보면 정말 혀가 다 내둘리질 지경입니다. 그 바른미래당 시절에 땡깡을 부리고 깽판을 부렸던 것은 이준석과 하태경의 전문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하태경은 조금 잠잠한 것 같죠? 급해 마십시오. 이미 유승민을 버리고 윤석열 쪽으로 배를 갈아탔다고는 하지만 하태경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신이 스스로 이준석이라고 선포까지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이란 이 시한폭탄을 하루빨리 제거하지 않고 계속 이대로 안고 가다가는 반드시 모두가 함께 자폭하고 말 것입니다. 안에서는 이준석이, 그리고 바깥에서는 김종인과 진중권의 무리들이, 그리고 또 더 바깥에서는 이재명과 송영길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모두가 이준석의 외연, 즉 뒷배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제도 해왕세가 속에 이런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마땅히 끊어야 할 때 끊지 않으면 도리어 끊지 않은 것이 만들어낸 그 혼란을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원문은 이러합니다. 당단부단 반수기란. 중국어로는 이렇게 읽습니다. 땅断부断 反收其卵. 달래서 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고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시한폭탄인 것을 알면서도 그걸 달래서 안고 가라고 권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권고하는 사람은 100% 겉으로는 대범한 척, 인자한 척 웃지만 그 결과는 자폭해서 다 죽어버리자는 소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요즘 홍준표 전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저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각심을 높이셔야 합니다. 바로 이 홍준표 전 후보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윤석열이 아마 오늘인가요? 이 시한폭탄 이준석을 찾아서 제주도로 간다고 하는군요. 뭐 어떻게 해서라도 달래서 그렇게 꼭 데리고 오겠다는 소린데, 그렇게 하더라면 아마 이준석이 내놓는 몇 가지 요구 조건도 또 들어주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고 받고 교환하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면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래서 과연 어떤 효과가 일어날지는 진짜로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잠깐 눈앞에서 어떤 효과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약인지 독인지는 조금만 더 두고 보면 바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다른 논평에서 제가 여러 번 했던 말씀입니다만은 감히 장담을 하건대 김종인이라는 독버섯, 이준석이라는 이 시한폭탄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두루뭉실이 얼버무려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다 데리고 함께 가다가는 반드시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정말 그 후과를 상상하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오지 못한다네. 청춘의 용기는 그곳에 있다.